2페이지의 그 2번 테마부터 봅시다. 그 위에 작은 글씨에서 아까 설명했듯이 법을 분류해가지고 그 왜 작은 글씨의 그 세 번째 줄에 공법, 사법, 일반법, 특법 이하의 그 분류에 따라서 분류해놓고 각각의 경우에 민법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분류해서 이걸 찾아내는 것은 실질적 의의의 민법을 찾는 겁니다. 형식적 의의의 민법을 찾는 게 아니고 실질적 의의의 민법을 찾는 중이다. 우리가 지금 실질적 의의의 민법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번 테마의 제목에 나와 있는 민법은 사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법이 사법에 속한다는 말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공법, 사법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제 요건으로. 그죠? 공법, 사법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모르는데 무대뽀로 그냥 민법이 사법이라고 하면서 의미가 없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공법, 사법은 원래 어떻게 가르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는 건지. 거기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그 밑에 그 로마자 1번 제목이 그거죠. 공법과 사법의 구별. 근데 그 전에 그 위에 문장을 잘 보면 도대체 그냥 민법도 대충 그냥 법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나눌까 하는 문제예요. 왜 이렇게 나눌까? 그 바로 위에 문장이 첫 줄에 뭐라고 하죠? 로마법 이래의 전통적인 태도이다. 여기서 학생들이 궁금한 건 이거죠. 시험 공부하는데 과목도 많고 책도 두꺼워서 죽겠는데 응? 전통 같은 거 좀 무시하면 안 될까? 인문사회과학은 말이에요. 법학 말고 다른 학문조차도 그 학문의 전승연관성이라는 게 중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다루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삶이 어저께까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죠. 갑자기 오늘 툭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라고. 그래서 그 삶을 다루는 학문이나 기타 모든 것들도 어떤 그 전승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똑똑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그 뿌리가 없는 거 있죠. 뿌리가 없는 건 학문이 아니에요. 그 해당 편에다가 내가 써놓기도 했지만 요즘 뭐 유치원들도 다니던데 유치원 왜 다니는가 잘 모르겠던데 나는 유치원에서 뭐 배웁니까? 유치원은 왜 필요한 거야 이게? 유치원 그러면 불행하게 우리 세대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돈 쓸 데가 없어서 발광을 하는 거죠. 내가 액수를 물어봤더니 천문학적인 액수던데 보니까 그렇게 나이 어린 애한테 그렇게 돈을 퍼다 발라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유치원까지 나왔으면은 뭐 좀 대단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꼬마 때부터. 근데 왜 책을 못 읽는 거야, 근데? 요새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영어도 가르치더라고. 지 아들이 영어를 못 가르치면 똑똑지 못한 부모 탓은 안 하고 애가 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혀를 수술한다며 또. 영어를 발음을 잘하라고. 미친 거죠, 전부. 근데 혀니까 놔두고, 지금 뭘 설명하는데, 까먹었습니다. 뭘 설명하려고 했죠? 학문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까먹어. 학문이 뭔가. 학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학문의 구성요소 말이에요. 세 가지 구성요소를 물어보니까, 모른다 이거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공부를 하는데 몰라 이게 뭘 알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그것이 학문이라고 하려면 그게 개그나 만화나 쓰레기 같은 일이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고 딱 이게 학문이라고 하려면 세 가지 구성요소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 구성요소. 알겠습니까? 모든 학문은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다고. 갑자기 우리 인간의 삶이 오늘부터 시작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뿌리가 없겠어? 그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학문이 되려면 이론이 있어야 되죠. 응? 이론이 있다고. 그 다음에 학문이 학문다우려면 이게 학문이 그냥 학문이기만 하고 우리 사는데 아무런 보탬이 안 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걸로써 어떤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뭘 공부를 했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은지는 모르고 그냥 시험 보는 데만 써먹는다, 이걸. 그럼 다 까먹어버렸다, 나는.
그건 불필요한 학문이라니까요. 아무 쓸모가 없는. 이거를 똑바로 알고 있어도 법학책에 읽을 때 찾아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그래서 로마법인의 전통적인 태도기 때문에도 이 학설을 이 문제를, 공법과 사법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있다. 이게 문제되는 거.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민법의 의의를 확정하려면, 두 가지를 밝힌다.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번호, 매겨, 번호. 뭐 정돈이 돼야 되거든요. 정돈이, 머리가. 그 세 번째 줄에 뭐가 있죠? 사법이란 무엇인가? 그 1번이에요. 그 뒤에 뭐가 나오죠? 어떠한 사회관계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건 줄이면 뭐예요? 확 줄이면 사법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결한 사람은 좀 평소에 체증대 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딱 그것만 하죠. 무엇인가? 대상. 두 가지가 포인트. 이 단원에서의 포인트가 이 두 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이 단원에서의 포인트. 그게 뭐냐는 거하고 대상이 뭐냐는 대상. 사법이 뭐냐. 사법이 뭐냐를 밝히는 것은 그 밑에 줄에 어떻게 하는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별의 표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법이 뭐냐를 안다는 것은 공법 사법의 구별의 표준을 아는 거예요. 표준.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거기 교과서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 표준은 말이에요. 그 보충교재에 그 7페이지 위에 그 표가 있죠. 폼나는 표가 있죠. 7페이지에 표를 봐. 7페이지에. 그 내용은 그겁니다. 내용. 근데 그 표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서 수업 논점이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게 이상하게 말해요.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 단점이 뭐냐를 아는 게 논점입니다. 수업 논점은. 시험 보는데 필요한 지식은. 물론 그것만 달랑 외우면 안 되고 그 위에 있는 표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단점을 알죠. 뭐가 단점인지. 그러니까 그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또 보고 차차 보면 되는데 그거가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 윤곽인데 그 잠깐 그래서 그 내용을 걱정하지 말고 이걸 잠시 접어놓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 밑에 그 교과서에 괄호 1번의 학설의 개관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이구나. 이론적 표준에 관한 정설은 아직 없다. 이런 말이 보이죠. 정설이 없어 이게. 아직도 수천 년 됐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요. 3페이지로. 그 부분에서. 그럼 뭐냐 하면 이게 학설의 혼란을 가져온 이유가 나와 있죠. 학설의 혼란을 가져온 이유. 그죠?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교과서에. 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이렇게 쉽사리 안 되고 로마법 시대부터 따졌다면서 이걸.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정설도 없고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구별이 원래 개념이나 이념으로부터 선험적으로, 이 선험적으로라는 말은 다 압니까? 선험적으로만? 우리의 경험적 인식에 앞서서 미리 주어진 것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나 뭐 느끼거나 인식하기 전에부터 이미 자명하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어진 것이다. 이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뭐 그걸 뭐 모르고 우리가 모른다고 그래서 그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선험적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반대말은 경험적이죠. 선험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법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연역적, 상대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불변의 보편 타당성 있는 기준을 끌어내려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적, 연역적, 상대적인 무슨 말이에요? 그건 시대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그런 걸 갖다가 온 우주에 보편 타당하게 절대적인 진리로 통용될 수 있는 걸 갖다 찾으려니까 그건 없지요. 당연히 없어요. 그건 원래 그런 게 아니었던 건데 원래부터도 거기 써있는 문장이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법 사법 구별이 무슨 그게 우리 우주에 뭐 주어진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랄까요? 그게 구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으면 많은 거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걸 억지로 막 타당한 어떤 그 일괄적인 기준 하나 딱 세우려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독일에서 다르고, 독일에서 자체 내에서도 1000년 전, 500년 전, 100년 전, 지금 다르다고, 이 구별 학설이. 이것이 근데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 써 있는 첫 번째. 혼란이 오는 이유가 첫 번째라고. 이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런데 4페이지 맨 위에 작은 글씨 빼고 그 본문의 두 번째 문단 첫 줄을 보면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 구별, 이와 같이 뭐 어때서 어려웠다고 아까? 선언적인 게 아니고 역사적, 연역적, 상대적인 개념을 갖다가 놓고 절대 불변의 보편타당 써 있는 기준을 찾으려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첫째. 두 번째, 이와 같이 어려운 구별을,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한 말이죠. 더욱더 곤란하게 하고 있는 사정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더욱더 곤란하게 하고 있는. 그 뭐예요, 그게? 사회법의 추정이에요. 사회법의 추정. 그거 써 있잖아요, 거기.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죠. 어려운 이유, 혼란이 가져오고 막 구별이 안 되는 이유. 가뜩이나 그런데 그걸 더욱더 곤란하게 만드는 사정이 하나 있어요. 사회법의 추정이라고. 사회법은 뭘까? 그래갖고 또 길이 딱 외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걸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사회법이라는 걸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법학 문헌을 읽는 그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법학은 이 전문 학문입니다, 이게. 법학은. 그죠? 법학은 상식이 아니에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그 제일 코믹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몇 년 됐는데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점잖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그 칠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쓰더라고. 응? 써요. 딱 자격증 써놔, 이렇게. 아, 이렇게 멋있게는 안 썼어요. 내 생각인데 지금, 개발, 세발 이렇게 써놨다고.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응? 이렇게 기품 있게 안 쓴다고. 근데 이게 써놓고는 자기 혼자 이걸 풀이하는 거예요. 이게 삼수변이죠, 이거. 그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물이, 이거 갈 것자죠. 물이 가는 것처럼. 물은 간다는 말을 안 쓰죠. 흐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당연한 상식을 말하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의지 않더라고, 또. 이쪽에 앵커가 말이에요. 감동받아가지고 설명해. 아, 그렇군요. 막 이러면서 헛소리 삥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망하냐 하면, 지금, 기초가 안 된다, 기초가 전혀. 지금 이 글자가 말이에요. 이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디서 온 글자인가에 관해서 이 별도의 논문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냥. 최종호 선생님이 쓰신 거. 전문적인 논문이 나와, 이 글자 때문에. 그런 거 하나를 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곤 그 돌대 같은 대가리를 가지고 나와서 텔레비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잔물이 울려가지고 이게 대충 뚜둑이 맞춰가지고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번연히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 감동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죠.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하지 말고. 물어보든가. 여기도 사실 법자를 원래 글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 많죠. 이거라고 알고 있죠. 이거. 이 약자죠. 이거. 약자라고. 여기가 복잡해, 여기가. 응? 어떤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응? 원래 법자 이거예요. 원래 원 글자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 이것만 끊어서 쓴 거고, 우리가. 이 가운데 거 있죠. 이게 해태치라고 그래요. 응? 해태치자라고. 해태를 여러분 모릅니까? 해태 모르는 사람은 광화문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광화문 양옆에 서 있는 거 있죠. 신령스러운 동물. 응? 그걸 해태라고 그래요. 이게 해태치자예요. 원래 법자가 이겁니다. 원 글자가 이거. 여러분이 어떤 자전이 좋습니까? 어떤 옥편이 좋습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법자에 이거 안 나와 있는 자전이나 옥편이 있죠. 그거는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낫다.
순 사기꾼 같은 책이니까. 이거는 주로 형법에 타당한 건데, 중국의 고전에 보게 되면 여기서 상세히 알고 싶으면 문헌적으로 이거 최종곤 선생님은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애초에 그 상형문자 기원서부터 그 해태의 의미부터 아주 정교한 논문을 썼어요. 법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 이게 이 자체가 왜 어떻게 해서 글자가 이렇게 됐냐면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뗏목에 묶어가지고 물 위에 그냥 띄워보내요. 그게 물 위에 보낸다 이 뜻입니다. 뗏목에 묶어가지고. 그러면 그 하수, 이제 그 최초의 어원이 그건데, 하수라는 그 강 위에다 띄워버리면 그 물 안에 사는 그 신령스러운 동물 해태가, 치가, 우리 발음을 하면, 치가 죄를 짓는 놈은 물속에 다 땡겨요. 빨리 죽어버리죠. 죄를 안 짓는 놈은 가만 놔도 그냥 끝까지 흘러가요. 살아나죠. 그거를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그거를. 법이라는 글자 이거에. 이거 말고 법이라는 글자가 또 있어요. 한자에.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신의 그 제한된 시공간에서 제한된 소재, 스토프를 가지고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보이는 것도 전부 다 전문적으로 검토가 다 끝나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식을 취한다는 게. 그런데 또 무슨 얘기다 그 얘기한 거야 또. 사회법. 이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법학은 이게 전문 학문이라 여기 사용되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하고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예. 계속 그런 게 나오겠지만. 그냥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재밌는 일이거든, 그것은. 사회라는 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회. 사회. 이게, 아까 1페이지의 첫 줄에서 배운 사회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교과서에. 1페이지 첫 줄에 나온 사회가 무슨 뜻이었어요, 아까? 거기도 사회가 설명되지 않았어요, 아까? 헛것을 봤나? 나오죠, 첫 줄에. 공동생활하는 사람의 집단.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통상적인 의미입니다, 오히려. 왜냐면 법학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보면 법학 말고 딴 데서 쓰이는 말이죠, 이게. 이건 통상적인. 근데 여기만 이게 쓰이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런 뜻으로 안 써요, 법학에서는. 이 사회라는 말은, 법학에서는 이게 사회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이 사회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시알, 이래가지고, 사회적. 이 사회법이라는 게 사회적 법을 말하는 거죠, 지금. 사회적 법. 그걸 줄여놓은 겁니다. 사회적인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공동생활하는 사람의 집단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약자 보호적,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이 뜻이라고. 여러분이 그 헌법 강의를 들은 학생 알겠지만, 사회적 법치국가, 이런 거 나오죠. 사회적 법치국, 사회적 기본권. 그 전부 다 이 뜻이에요. 약자 보호적 법치국가. 약자를 보호하는 걸 사회적이라도 하지만 실질적 평등에 입각하다 이 뜻으로 쓰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본권이 뭐예요? 약자 보호하는 게 생존 배려. 같은 말입니다. 약자 보호, 생존 배려. 약자의 생존을 배려하는 걸 약자 보호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법학에서 전문 용어로 이게 나와버리면 갑자기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의 집단을 떠올릴 게 아니고 이 약자 보호와 관계있구만 이거 틀림없이. 이 말이 왜 특별히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법 사법의 구별이 어려운 이유가 역사적 연역적 상대적인 것 갖다가 선언적 절대적인 걸 찾으니까 안 되는데 그거는 이론상의 난점이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회적 법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 민법은 말이에요. 지금 아직은 안 배웠는데 민법은 원래 대등한
대등한 시민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대등한 시민 사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규율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민법이 뒤에 배우지만 근대 민법에 속합니다. 계보가. 우리 민법이 이게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남의 걸 뺏겨온 거라고 지금. 저작권 침해로. 불법 복제한 거니까. 우리는 뭐 거의 다 불법 복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등한 시민 사이의 사회를 규율하는 게 민법인데, 여기서 이 대등한 이거에 어긋나는 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왜? 사회적 법이 왜 어긋나죠? 이건 약자를 보호하려면 강자가 손해보고 약자가 이익 봐야 약자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되면 약자는 죽는 거죠, 이제. 강자는 계속 이익을 보고 약자는 계속 망하고 그러면 죽는 거 아니야, 결국.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대등하게 봐서 뭐 약하든 강하든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라. 능력껏 살아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회적이 왜 갑자기 민법, 또 공법, 사법의 구별에서 말씀이 나냐면 어떤 거를 사법이라고 하려면 본래는 이게 대등한 시민 사이의 생활을 규율하는 거고 이건 대등하지 않은 걸 규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아까 학설을 왜 잠깐 자세히 안 봤냐면 뒤에 걸 먼저 하는 게 빠르니까. 여러분 3페이지 첫째 문단에 나오는 학설 읽어봐요. 교과서 3페이지 첫째 문단에 나오는 학설. 대등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지는 거지 학설이 이건. 그건. 응? 그렇지 않습니까? 대등하냐 안 하냐. 그런데 이 사회적 법이라는 건 애당초 대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약자 보호하라고. 그러면 공법, 사법을 대등하냐 아니냐로 구별하려고 그랬더니 애초부터 대등하지 않은 법이 나와버렸어. 처음부터.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더욱더 곤란하게 된다고 지금 이걸. 이거를 여기다 뚫게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공법이 돼야 되지 이게. 대등하지 않은 사이 규제하는 거니까. 이 사회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니까. 강자가 손해보고. 여기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다고 당최. 더욱더 어렵게 한다, 이거. 더욱더 어렵게 한다. 그러면 약자를 보호하는 거라고 자꾸 말하니까 여러분 궁금한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는 걸까? 업고 다니는 걸까? 그 밑에 하죠, 그 밑에. 4페이지 3분의 2 지점에 보면 깨알 글씨 뭉태기가 있죠, 거기. 3분의 2 지점에 보면 깨알 글씨 뭉태기가 있다고. 그리고 번호 매겨, 번호.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 패거리들을 사회법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 패거리들을. 그 깨알 글씨도 한번 읽어보고. 전부 다 뭐죠? 불우이웃 돕기법이에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간단한 논리인데 한자로 써놓으면 이렇게 보이죠? 그냥 뭐 옆에 다 죽어놓은 놈이 있잖아. 나는 배가 지금 너무 불러가지고 이쑤시고 있고 여기 숨 넘어가서 배고파하고 그런데 쳐다보면서 내가 너 배고프냐? 너 능력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대등한 사람이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게 원래 근대 시민법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하면 사회가 붕괴돼 버리죠. 능력은 다 죽어버리고 이거 배고픈데 그런데 실제로 현재 우리 사회가 그런 상태에 있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니까. 어떤 놈은 뭐 사회가 좀 이상해지고 있죠. 카드 빚에 쫓겨가지고 애 둘을 갖다 한강에 버려버려 그냥. 그죠? 그 카드 빚이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1억이 안 된다고 그거. 근데 어떤 놈은 요새 신문에 나는 표현을 쓰면 찻대기로 돈을 들고 가요. 할 일도 없이.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전세금 올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친구들 딱 모아 한꺼번에. 어떤 놈은 수백억을 들고 가고. 그러고 뭐 너 못 사는 건 네 탓이고 나 잘 사는 건 내 탓이고 이래버리면 근대 시민법에는 대충 맞아요. 어쨌든 간에 경향상으로만 것도 내용은 안 봤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약자를 보호한 또는 생존 배려라고 합니다. 생존 다자인스 포스라고 하고 이 못 사는 사람의 우선 뭐 품격 있는 생활 말고 최전의 생존 자체를 배려해준다. 응?
생존을 배려준다. 이런 법들이 등장했다. 빈익빈 부익부가 악화되니까. 이런 게 등장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공법 사법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야, 이 팀 이게. 그래 버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논리를 잘 해봐요. 좋다 이거야.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공법 사법의 구별이 어려워요. 잘 안 된다고 이상하게. 그럼 여기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안 하는 거야. 구별 안 하는 거라고.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죠. 어려운데 뭘 하냐 그걸. 원래 안 되는 걸 하느라고 어려운 데다가 더욱더 어렵게 하는 사정이 또 있어요. 그건 제일 편안한 방법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학자들은 왜 그걸 이렇게 안 쓰고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거가 논점이죠 여기서. 왜 그렇게 공법 사법을 구별하려고 그럴까 이상하게. 어렵다고 하면서 더욱더 어렵다면서. 그건 어디 나와요? 5페이지에 말이에요. 한 10줄만 빨리 대충 읽어봐요 그냥. 12줄까지 정도 읽어졌다. 그래갖고, 다 읽어졌구나, 결국. 5페이지 이거 두 번째 문단이 있죠. 거기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왜 이렇게 악을 쓰고 구별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지배하는 법 원리가 다르다고 써있죠, 일단.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더욱더 어렵게 하는데도 목숨 걸고 이걸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쟁송 관할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걸 행정사건으로 소송을 걸 건지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 써있죠. 그걸 찾아서 가장 압축된 문장에다 번호를 매기는 거야. 나중엔 그것만 보고도 내용이 떠오르도록. 내가 지금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은 처음이고 그래서 책 읽는 법을 전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평면적으로 책을 계속 읽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뭐 하자는 건지, 이게 도대체가. 그걸, 책을 뭔지 모르고 읽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에이, 작년 문제 보니까 공법, 사법 구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만. 에이,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나 잘 모르겠고. 공부 안 한다니까,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일단 1년을 보내요. 시험에 나와 또 이상하게 그런 거는. 학생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떨어져.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앉아있죠. 이번에 또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놀래가지고 그걸 해요. 그 전에 나온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오죠, 그 다음에는. 계속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냥. 여기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여기서 뼈를 묻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안 되는 짓만 하고 앉아서. 아니, 요새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작년에 없다가 올해 문제 끝나면 그걸 집어넣고 100% 적중했다고 또 팔면 또 사요, 그것도. 거기 나온 건 하나도 안 나오죠. 시중에서 파는 객관식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문제를 시험에 낼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출제위원은 매장당해버리죠. 우선 공적으로 규제를 받죠. 자격 정지를 먹는다고 일단. 그 다음에 그 소문나면 어떻게 됩니까? 매장당해버려, 사람이 그냥. 찍혀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객관식 문제는 뭐 하려고 풀고 앉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그걸 왜 풀고 앉아있어? 나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절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거. 거기를 그냥 보통 씨름을 하고 있지, 이상하게. 아니, 거기 있는 걸 내면 그 사람 인생 아주 망쳐버린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출제료 몇 분 받지도 않는 걸? 그 한 문제에 뭐 4만 원인가 뭐 주는데. 그리고 마지막 떨어지는 거는. 아니, 그까짓 걸 받자고 자기 인생을 망친단 말이야, 누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추론할 때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이 되는 걸 추론하세요, 제발 좀.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럼 뭐라고 하겠어, 그걸. 거기 내용을 했으면 그 두 가지를 기억해둬라, 두 가지. 응? 그 전체 요약은 뭡니까, 이 보충교재에 아주 논리정연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책에 있는 윤곽을 기억하라, 윤곽. 이게 책을 어떻게 읽는 건가.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구별을 해야 되면,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학설을 하나 택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아까 미리 봤지만, 정설이 없어요, 아직도. 몇백 년 된데도. 그럼 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뻔하죠. 뭐예요? 이 학설들을 짬뽕처럼 이렇게 두루 모아가지고, 그런 걸 절충설이라고 합니다. 절충설. 네? 내가
나는 쓸데없는 거를 이렇게 나눠주질 않아요. 응? 이 정규 강의 시간에 말이에요. 응? 이거 뭐냐면 이걸 이상하게 이해를 하길래 그런 건데, 이상하게 이해를 하길래.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가. 오늘 나눠준 이 논리와 직관이 있죠. 5페이지를 여러분 펴봐요. 아니, 왜 없나? 저기 뒤에. 없어? 이거 어디 갔어, 저기? 뭐, 없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 없는데? 모자라, 그게? 그거는 약속 위반인데? 사무실하고 나하고? 아니, 이게 안 남았냐고, 이게. 왜 짱 받고 있지? 그것도 앞에 줘, 없는 사람들. 그게 한 장밖에 없는 거야, 또. 근데 여러분 없는데 왜 말을 안 해? 사무실에서 따져니까 당당하게. 왜 자료가 없습니까? 응? 2개 갖고 있는 사람 빨리 내놔. 거기 5페이지를 보면 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절충설이 많은지 이유가 나와 있죠. 뭔 법학 학설에 왜 그렇게 절충설이 많은지. 이상야리하게. 그런 걸 통해서 그냥 한 번에 알아두면 편한테 알아두면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여러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 대목쯤에서 절충설이 나올 때가 됐구만, 이제.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니까. 어떤 때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머리 아프고 잘 안 풀리잖아요? 그건 다 절충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거기 그 비유를 들어놓으셨죠, 조기창 선생님이. 우리나라 사람은 학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반찬 좀 마땅치 않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먹어요? 때려놓고 비벼요. 그거예요, 그게 절충설이. 거기 써있잖아, 논문에. 한약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나라 약은 말이에요. 한 가지만 가지고 만드는 약이 없어. 뭐 무슨 약이든지 하여튼 10대까지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때려놓고 소발에 쥐잡기를 하나 걸린다 이거예요. 그중에서 특효약이. 우리 사람들도 그러죠. 무차별적으로 투자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건 우리의 특성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이라고. 일본 애들하고. 일본은 많이 이제 서구화됐어요. 그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 그냥. 뭐 한약도 뭐 때려 먹으면 어때요? 뭐 비빔밥이 또 어때서 왜? 맛있잖아요. 내가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은 비빔밥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비빔밥 같은 걸 먹듯 제대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비빔밥을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인터넷을 누비든 전문가를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든 간에 비빔밥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뭘로 하는 거고 뭐가 있으며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그럼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비빔밥 정말 맛있는 것들은 말이에요. 값도 더럽게 비싸요. 정말 비싸다고.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전부 유기로 사용하죠. 그릇이 몇백만 원짜리 들더라고, 전부. 한 세트가. 그 음식값 얼마 할 것 같아요? 15만 원 정도 합니다. 내가 먹은 거 중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옛날에 나도 좀 거지 근성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처음에 그걸 먹어보고 세상에 이런 음식이 또 있었구나. 감동받았어요, 나.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조국에 있는 걸 다 먹어봤기 때문에 피자, 나부랭이 이런 거 안 먹어요, 절대. 그런 거지 같은 음식들은 안 먹는다고. 그건 우리 세대는 그런 음식이라고 안 그래요. 피자 같은 거는. 그저 낙후된 주전부리. 좋아요. 피자가 먹어 좋은데, 피자도 전문적인 데서 먹어요. 정말 맛을 보려면. 전문적인 데 가서. 서울시내 몇 군데 있죠. 이탈리아에서 본사에 직접 들어온 게 있다고. 치킨 같은 것도요. 거지 같은 거 먹지 말라고. 다 그냥 기름에 튀긴 거 이런 거 먹지 말아요. 치킨을 먹어라. 치킨을 정말. 그건 아무리 닭 싫어하는 사람 한꺼번에 앉아서 한 3마리 먹어버려요. 너무나 맛있으니까. 사람이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는 이거 먹다가 죽어도 좋다. 이런 거 음식을 좀 먹어봐요, 좀.
그럼 법학책을 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진지성이 생기죠, 사람이. 그저 뭐 아쉬운 대로 그냥 대충 갖다 이렇게 해갖고 2,000원짜리 법전 사다가 그냥 이렇게 해갖고 놓고, 그저 그냥 그때 때우면서 그냥,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그 천민 어떤 자본주의의 그 말패라고 그래요, 그런 걸. 비슷하게 이렇게 해갖고 뭐 어떻게 하고. 핸드폰 좋은 거 같은 거 사라고 하지 말아요. 그런 관심 있어요, 이런 거? 최첨단 기재들을 사라고 아예. 목표를 크게 가져요, 크게. 그 다음에 한 5억 들여서 전 세계 누구하고도 즉시 통화가 되는 그런 전자장비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아예. 그 1, 20만 원짜리 그 뭐 3, 40만 원짜리 부도 가져서 씨름하지 말고. 그럼 부셔버려요, 그런 건. 남들 핸드폰 사가지고 아니면 지도 갖고 다니는 거. 이건 천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학설을 배워야 되는데 5페이지 맨 밑에 문단이 있죠. 거기 쫙 읽어보면 알겠죠. 짬뽕설을 택하신다 이거 짬뽕설. 우리나라의 통설입니다. 이 내용이 똑같지는 않아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부 절충설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학자들이. 왜? 어느 한 가지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거기를 읽을 때 조심할 건 뭐냐 하면 절충설이라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기 잘 보시면 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곽윤직 선생님의 절충설은 기본은 뭐예요? 기본. 주체설이라고 써 있죠. 기본은 주체설인데 거기다 뭘 붙여요? 맨 밑에 줄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은 앞 페이지의 그 2페이지, 3페이지를 볼 때 무슨 내용 같아요, 이게? 볼 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잖아요. 성질설 아니야. 그 다음 페이지 첫째 줄까지 읽어보면, 6페이지 첫째 줄까지 읽어보면, 대등한 관계, 즉 수평 관계냐, 대등하지 않은 관계, 불평등한 관계, 또는 수직 관계냐, 그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설 기본에다가 뭘 덧붙인 거예요? 성질설을 덧붙인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덧붙였어요? 6페이지 첫째 문단을 보면. 이익설을 덧붙인 거야, 또. 2페이지 맨 밑에 있는. 이익설을 갖다 얹은 거 아니에요? 거의 샌드위치에 가까운 거죠. 맨 밑에 어떤 빵을 깔았어요. 기본이 되는 빵을. 주체설 빵. 이 가운데다 뭘 집어넣었어요, 그 위에다가. 성질설, 뭐 치즈를 하나 얹은 거예요. 그 위에다 또 뭘 얹었어요? 이익설 갖다 얹어놨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야, 이걸로. 그렇잖아요. 기본이 주체설이라니까? 그 다음에 성질설. 그걸로도 안 되면, 이익설. 그러니까 6페이지 상단까지 그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본 게 뭐죠? 사법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거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사법이 무엇인가를 밝힌 거예요? 지금까지 따진 게. 그게 2페이지를 보시면 2페이지 그 꺾음 괄호표 2번 테마의 그 문장이 5줄. 거길 잘 읽어봐요.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운 게 공법, 사법의 구별인데 이게 사법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있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되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신없이 책을 읽을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뭘 찾고 있는지 이게 젊을 때 공부할 때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인생 전체에서 그냥 정신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 막 살아요 이상하게 정신없이 바쁘게. 가끔 또 물어봐요. 너 뭐 하냐 지금? 왜 사냐? 그런 건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죠, 그거. 뭐가 흥미롭냐면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게 놀랐다는 거야, 나는. 정신없이 그냥. 그 유령이죠, 그거. 제정신이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사니까 그냥. 근데 그것도 어떤 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재미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죠. 뭐 아무렇게나 막 살아보는 거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단지 이제 위험한 건 뭐예요? 그래서 제대로 걸리면 잘못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까 2페이지 거기서 두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문제가. 사법의 대상이 뭐냐, 대상. 그게 6페이지 로마자 2번 제목이죠. 사법의 내용. 응?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아는 사람은 2페이지에 있던 그 압축된 제목을 로마자 2번 옆에다 적어 놓을 수가 있죠. 이건 뭐예요? 사법의 대상입니다. 사법의 대상 또는 내용이란 말이죠. 어떤 제목이.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어떤 교과서에 있는, 한 권의 교과서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갖다 뺏겼으면, 그건 뺏겼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답안지를 채점하는 사람이 그걸 뺏겼다고 한다고, 아예. 그런데, 이게 내용을 앞뒤 전후 좌우로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여기를 갑자기 사법의 대상이라고 바꿔놔버리면 이건 뺏긴 거라고 안 그래요. 이것은 책을 이해한 거라고 그래요. 이해했다. 그리고 독창적이죠. 여기 있는 걸 뺏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거니까. 응?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거 화했다 이거예요. 소화해서 이해했다. 사법의 내용이 뭐냐면 말이에요. 그 답이 먼저 나와 있죠. 사인 상호 간의 사회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거다.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사인 상호 간의 사회생활 관계라는 거야. 그건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했죠. 민법의 대상이 그거라고. 사인 상호. 여기서 여러분이 낯선 문장이 그거죠. 사인이 뭘까? 사인.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네.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개개인 또는 개인이라는 정도가 정확합니다. 시민 개인. 사자 들어갔는데 무슨 말인지 안 보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시민 개인을 대입하면 됩니다. 바로 그냥. 시민과 시민 각 개인 사이의 사회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만 처음에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시민 중에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국민을 구성하는 그 전체 사람들 중에는 갖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갖가지 사람들.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도 여러 가지 세분화하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뭐. 다시 또 그것도 각각 또 세분화됩니다. 여기서, 공무원 아니어야 합니다, 일단. 민법이 적용되면. 두 번째 말이에요. 공무원 아닌 사람은 다 시민이 아니에요. 시민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상인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그죠? 고시생도 있고, 많잖아요. 큰 부에서 거기서 일부를 또 빼냅니다. 특별법에서 뽑아내요. 그래서 상인 또는 기업의 일종의 상인은 빠집니다. 상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크게는 다 포함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굳이 구별하자면 시민 개개인을 말한다. 시민 개개인. 일단 여기서 그렇게 놔두고 좀 이따 다시 배워볼 거야. 그러면 개인 상호간 또 시민 개인 상호간의 사회생활 관계라는 건 그 내용이 뭐냐는 거야. 내용이 뭐냐. 이거 쉽게 말하면 도대체가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뭐 하고 사냐 이거예요.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민법이 그저께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게 만든 지가 반세기가 넘어갔어요. 반세기 넘어갔나? 60년에서 58년에서 지금까지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안 됐구만. 2008년이 되는 거예요. 반세기 가까이 됐어요. 거기다가 그럼 반세기 전에는 우리가 만들었냐? 아니에요. 우리가 안 만들었다고. 이게 나중에 이 교과서에서 배우겠지만 이 뿌리는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민법의 기본은. 그 집에 가서 그 보충지 다 살펴봐요. 다 남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1500년 전부터 막 내려오다가 18세기 독일의 판택된 법학에 이어져가지고 로마법이 이 독일 법하고 독일 민법에 계수돼가지고 독일의 현재 민법도 아니고 그 전에 거 앞당 제1초안이 있어요. 지금 독일 민법은 제2초안에 기초한 거고 그 제1초안을 일본 민법이 빼기하고 왔어요. 그걸 다시 불복제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교과서 자꾸 나오냐 하면 이거 시험 문제 왜 내야 되냐 하면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생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역사 같은 걸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역사를 모르면 말이에요. 몇 가지 이론적 쟁점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이게 우리가 뺏겨온 것이 독일민법 제1초안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19세기 겁니다. 이게 19세기의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만든 법이에요. 이 법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걸 뺏겨왔으니까
19세기가 자본주의가 막 초기 자본주의가 번성할 때입니다. 이 당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내용이 유럽 천지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상생활? 내 일상생활? 아니에요. 아니라고. 19세기 유럽의 근대 자본주의 초기에 그쪽 시민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지, 이게. 그때 그놈들의 그 싸가지 없는 오랑캐들의 일상생활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돈과 섹스라고. 여러분이 요즘 그 유럽의 아세끼들의 나쁜 놈들의 그 생활을 여러분이 봐도 알지만, 이 백인종 오랑캐들은 말이에요. 삶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게. 이라크를 해방하기 위해서 침공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땡기기 위해서입니다. 석유를 훔쳐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우리는 뭔데요? 거기에 한 다리 끼워가지고 어떻게 좀 이걸 편안하게 좀 한번 얻어볼까. 우리는 그 기름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죠. 내가 차를 안 타고 다니다가 좀 멀리 소재가 있길래 차를 하나 사고 끄고 다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기름값이 올라, 이상하게. 초기에 그러니까 석 달 사이에, 저번에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오르나. 석 달 사이에 300원이 오르더만. 1리터에. 그래갖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조금만 더 살다가, 어디 캄보디아 이런 산육으로 튀자. 거기 여러분 페트병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나에다, 캄보디아 산육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어떻게 파냐면 주유소가 없어요, 거긴. 길거리에 이렇게, 우리 핸드폰 접수하는 조그만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이렇게 딱 세워놓고, 페트병에다 휘발 담아가지고 쫙 늘어놔, 이렇게. 지나가면서 돈 휙 던지고 싹 집어 가는 거예요, 그냥. 무지 쌓여, 하여튼.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에. 휘발유 사고 목욕을 해도 돼, 거기서. 어쨌거나 하여튼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돈과 섹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 이제 강의가, 점입 가경이구나. 이거, 여기서, 법학도 좋지만 우선 돈 버는 법과 테크닉을 좀 배워갖고 하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법학은 아까 무슨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당위,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민법의 구성 요소는 뭐냐면, 돈을 벌어도 되나? 돈을 써도 되나? 그걸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섹스를 해도 되나? 괜찮은가, 이거? 우리 가족법, 특히 친족법이 대부분 그걸로 구성되어 있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는 혼인 못 해요. 핵심이 그거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루는 거예요. 당위적, 머니 관계 있죠. 당위적 섹스 관계. 근대 시민의 일상생활이 두 가지로 구성되는 전제를 깔고 민법을 만들었어요, 유럽에서. 그래갖고 이걸 주로 다루는 거를 재산관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돈 문제 다루는 거니까. 이걸 다루는 거를 가족관계라고 해요, 가족관계. 지금은 섹스를 유흥으로 삼지만, 그래도 19세기까지는 말이에요. 섹스가 이 종적인 유대의 어떤 그 기본 징표였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의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방법이었지, 섹스를 이렇게 유흥으로 삼는 게 아니었다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가족관계라고 한다, 통상. 그래가지고 민법이 이렇게 돼 있죠, 아예. 이 재산관계를 다루는 게 재산법입니다. 민법에서 물권편과 채권편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 둘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물권, 채권. 그 다음에 이 가족관계를 다루는 걸 가족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둘로 구성되어 있죠. 통설에 의하면, 권윤 선생님 반대하지만,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된다고. 여러분, 법전 민법을 펴가지고 차례가 나와, 차례.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제5편을 봐봐요. 우리 민법이 5편으로 돼 있죠. 1편이 총칙입니다. 이 총칙 뺀 나머지 2편부터 5편까지의 제목이 뭐예요?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이라니까? 앞에 두 개가 재산법, 뒤에 두 개가 가족법입니다. 앞에 두 개는 돈 문제를 다루는 거고, 이걸 왜 알아야 되냐 하면, 물권법과 채권법에서 주요 케이스나 주요 이론의 쟁점이 뭐냐 하면 전부 다 돈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손해 안 보고 자신의 어떤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거 따지는 거라니까. 가족법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는 섹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야 전부 다. 그 섹스의 부수적 결과가 뭡니까? 근대민법에서 자식의 산출입니다. 자식의 생산. 거기 덧붙여서 뭐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 뭐 몇 살까지 키워야 되냐 이런 거 나오고. 섹스 하려면은 뭐 막 하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 의하면 어떻게 섹스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근대 거라고 그랬죠 내가. 그러니까 현대 생활에 안 맞죠. 현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죠 솔직히 말해서. 응? 그러니까 해석상 이걸 전부 완화시켜버렸습니다. 해석상. 대법원이나 학자들이 원래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자기들도 뭐 상당수 안 지켰으니까 순서를. 그러니까 해석을 아예 완화해버렸어. 뭐 혼인식 하기 전에 그냥 해도 괜찮다. 그때 애 낳아도 그냥 뭐 혼인 중에 출산자로 봐주자 그냥. 안 그러면 일이 복잡하다니까. 그걸 다루는 거야 이게. 가족법이. 별 신통한 걸 다루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보충규제 그 표를 잠깐 봐요. 표. 그걸 한눈에 보는 게 좀 편하니까. 어디갔어 이게? 아, 맨 앞이지 참. 8페이지에 그 표가 있죠. 8페이지. 거기서 그 표를 잘 읽어봐요. 그 재산관계, 가족관계 위에 있는 개체보존. 이건 자기보존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말하는 수평적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종족보존. 가족관계의 그 기초죠. 그러니까 개체보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돈으로 하나, 돈으로.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에 접어들었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돈이 없어도 머리 좀 좋다든지 착하다든지 뭐 성실하다든지 이러면 살 수가 있었어요. 훌륭하게. 지금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지금. 착하고 성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잘못하면. 배고파서. 짓눌려서 죽는다니까 잘못하면 보니까. 지금 보니까 거의 악바리 수준이 돼야 겨우 사는 것 같더라고 겨우. 생활비는 더럽게 비싸요 정말. 살 수가 없어. 나는 평생에 병원을 돈 내고 안 가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충격받았어 나 정말. 이민 갈 생각했을 때 그날 열받아가지고 을 보면 13만 7천 원 내라는 거 날 보고. 아니 14만 7천 원을 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건강하니까. 달마다 1년에 의료보험료를 200만 원 내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뭐 이것저것 합치니까 보통 사람 월급만큼 나와 이게. 그러니까 뭐야. 달마다 내는 게. 그 돈이면 뭐 거의 세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가면 편하게 삽니다 그냥. 낼 돈으로 그냥.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되는 게. 우리 조국이지만 정말 뭐 불타는 조국이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워도 조국이니까 사는 거야 그냥. 그래도 뭐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내가 태어난 곳이니까 무슨 얘기 하다가 했어요. 거기 참 그거 민법이 뭘 다루는지 알겠죠? 그 위에 개체 보존, 종족 보존을 자기 보존을 좀 봅시다. 교과서에 그거부터 나오죠. 6페이지에 괄호 1번 봐봐요.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라는 제목에서 뭐가 나옵니까? 재산 관계는 뭐예요? 자기 보존을 위한 관계고 가족 관계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종족 보존을 위한 관계가 나와 있잖아 거기. 알겠죠? 곽인 선생님은 이제 섹스라는 표현 대신에 뭘 썼죠? 그 6번째 줄 오른쪽 보면 남녀의 성적 결합 이렇게 썼죠.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거. 내가 머니 관계, 섹스 관계라고 말한 게 그거라고요. 알겠어요? 저런 말을 내가 만들어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좀, 저 선생님 막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과격하게 막 저렇게 말하나 보다. 아니에요. 법률 용어이 저거. 응?
대충 거기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거기 쭉 그 표에 있는 말을 쭉 설명하는데, 이제 시험에서 괴롭히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는 내용도 물어보지만, 한 가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6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중간에, 그럼으로부터 7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 있죠. 그것까지를 녹색 굵은 뭐 펜으로 이렇게 묶어요, 묶어. 6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부터, 그럼으로부터 7페이지 첫째 문단까지 세 줄. 녹색으로 묶으라고. 왜냐하면 학설이 갈리는 건 녹색으로 묶어요, 그냥. 그걸 잘 읽어보시면 곽윤직 선생님은 말이에요. 이 상속법이 재산법이라고 주장하시죠.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이 근데 뭐 여러분 학생들 그 책방에서 다 봤겠지만 책방에 가서 그 가족부 교과서를 빼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과서는 상속법이 다 가족법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압도적인 다수설입니다. 상속법이 가족법에 속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그런데 일부 학자하고 곽윤직 선생님은 여기 써있죠. 상속법이 재산법이라고 한다니까. 상속법이. 그런데 그것만 딸랑 외우면 안 되고 이걸 왜 싸우냐 하는 문제가 있죠. 곽윤직 선생님이 논 거가 뭐예요 지금? 왜 갑자기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밑도 없이. 왜 그러냐고? 모릅니까? 응? 곽윤직 선생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심심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그 문장에서 그걸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곽윤 선생님은 왜 통솔대로 안 하고 귀찮게 시리. 난데없이 또 갑자기 왜 가족법을, 상속법을 가족법이라고 하시냐. 왜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밑에 6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을 보시면 현행 상속법은 어쩌고 저쩌고 딱 하고 그 재산 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 이 기본적인 그 의도는 뭐냐면 90년의 민법 개정으로 호주 상속 제도가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승계라는 게 폐지돼 버렸어요. 지금은 재산 상속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0년의 그 이후에 92년인가 바로 논문을 쓰셨어요. 곽윤 선생님이 해갖고. 그래가지고 상속법은 여러분 결론은 7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상속관계는 순수한 재산관계라고 한다. 이 소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다수설은 아직도 상속법이 역시 가족법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점을 주의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시험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7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이에요. 거기서 재산관계, 가족관계에 대비되는 특질들을 다루고 있죠. 거기서 특질이라는 단어부터 찾아봐요. 우선. 중간쯤에 있죠. 특질.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입니다. 특질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의 특질을 대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체크해 두시면 된다. 그것들. 거기서 다 나와 있잖아요. 포인트만 찾아내면 되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건 이 문단에서. 그리고 7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 두 줄 있죠. 거기서 최종 결론을 제시하고 계시죠. 사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 즉 사법관계가 뭐예요? 재산관계 플러스 가족관계다. 그 한 줄에 요약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어들을 평생을 두고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평생을 두고.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단어 있죠. 사법관계, 재산관계, 가족관계 사이의 그 관계, 그 차이점 말이에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민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상법하고.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메모리 펜을 좀 치잖아요. 그런데 한 줄이지만. 그거 압축된 말이죠.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더해서 뭐라고 그래요? 먼저 사회생활관계. 무슨 사회생활관계? 사법이 규율하는.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사법관계라고 합니다. 한 가지 조심할 일은 지금 이 교재에서 이걸 압축해놓고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미리 확실히 알겠는데 지금 재산 관계, 가족 관계 이렇게 돼 있죠. 또 여기 사법 관계 이걸 붙여놔가지고 이게 한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 줄임말이에요 전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게 법률 관계입니다. 법률 관계.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재산적 법률 관계를 줄여서 재산 관계라고 하고 가족적 법률 관계를 줄여서 가족 관계라고 합니다. 사법적 법률 관계를 줄여서 사법 관계라고 그래요.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나중에 분해해서 검토하니까 나중에 분해해서 전부 다. 알겠습니까? 재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법률 관계 따로 배우고 있다고. 이 뒤에 이 법률 관계 있죠. 이것은 민법 총칙의 꽃입니다. 이게 법률 관계가. 근데 여기서 일단 이제 용어의 훈련을 먼저 시키기 위해서 그냥 붙여놓으셨는데 원 말뜻은 제대로 된 말뜻은 적으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법과 가족법이 구별된다는 걸 알았는데 이거 왜 구별하냐는 거야 갑자기 이거 피곤하게. 그냥 민법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때려 배우지. 왜 구별할까 이거. 그 이유가 7페이지 괄호 2번에 나와 있죠. 맨 밑에 문단이 그거죠. 맨 밑에 문단. 재산법과 가족법의 구별 실익. 뭐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거 아니야. 뭐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가 나오죠? 합리성을 기본으로 하냐? 습속성, 보수성을 기본으로 하냐? 이걸 구별하죠. 두 번째 차이는 뭐예요? 맨 밑에 부분에 나와 있죠. 재산법에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거래의 안전과 신속이 가장 큰 이상. 이게 핵심되는 말이다. 재산법에서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이 가장 큰 이상이 되는 이유가 나와요. 뭐예요? 이유가 뭐야? 합리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대뽀로 읽어졌을 게 아니라. 여기서 끌어내려고 하는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이상하다. 재산법에 대해서는 그 말이 나와 있는데 가족법에 이상은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왜 여기서 이게 재산법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편향되게 기술을 하냐면, 이 민법 총칙이 말이에요. 이론상으로는 총자가 붙었으니까 가족법까지 적용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2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29페이지에서 지금 내가 말 한 부분만 한번 쓰게 한번 읽어봐요. 그냥 자세히 안 읽어도 되니까. 거기서 찾아낼 건 뭐예요? 총칙이 실제로는 재산법에밖에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론상으로는 다 적용돼야 된다 이게. 그걸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부분이 2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 줄입니다. 메모리 펜치래요. 일부러 안 적용한다는 말이 없어도 적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있죠. 배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용이 없다고 아예. 눈치 봐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아무 말 없어도 그냥 일부러 총칙은 적용이 없다고 안 써놔도 적용이 없어요. 알겠죠? 내가 또 그 말을 잊어먹을 뻔했는데 강의 때마다 그걸 강조한다. 자를 벌려면 자. 자대고 줄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오랜 세월 공부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줄칠 때 그 내용에 신경을 안 쓰고 자에다만 신경을 쓰고 똑바로 치나 안 치나. 좀 길어지지 않았나 이거? 그래갖고 정신 딴 데가 있다고 전부 다. 책은 걸레로 만들고 빨리빨리 다시 사요. 책을 1년에 한 5권 사고 시험에 붙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권의 책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그거 뭐 하려고 그러는데 경매에 내놓으려고 그래요? 뭐 가보로 어떻게 해보려고?
차 버려요, 차. 대한민국의 청년이 차가 없어 책에다 줄을 하나 못 쳐요? 왜 못 치는 거지, 똑바른 줄을? 공부하는 선비가 더군다나. 차가 이게 망국의 도구입니다, 이 망국의 도구. 이 서구 오랑캐들의 음모에 걸린 거지, 지금. 차가 길이 재는 겁니다, 길이. 줄 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3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맨 밑에 문단이에요. 뭐 때문에 구별하나 이걸. 특질과 이상이 다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7페이지 맨 밑에 문단의 말이 뭐라고요? 특질과 이상이 달라요. 그럼 다 다른 거죠, 아예. 특질과 이상 다르면. 제3법과 가족법이. 그 다음에 용어 문제로 7페이지 밑에 부분에 그 작은 글씨 있죠. 거기 한번 읽어봐요. 그냥 가볍게. 그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진짜 그야말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뭡니까? 민법은 사법이다. 그 말뜻을 푼 겁니다. 민법은 사법이다가 지금 몇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논점이 몇 개 같아요. 민법은 사법이다라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대상이 뭐냐라는 걸 다 따지려고 그랬죠. 대상이 뭐냐. 일상 사회생활 관계를 다루는 것을 사법이라고 한다니까요. 사회생활 관계를 다루는 거를. 민법은 사법이다를 지금 7페이지까지 배웠는데 뭔지 잘 모르더라면 곤란한 사건 아니고. 민법이 사법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개인 사이의 사회생활 관계, 즉 사법관계를 다루는 법을 사법이라 한다고요. 민법이 그거라고 지금 우선. 아까 그 7페이지에 그 메모리 펜치한 데가 그거 아니에요? 사법관계를 다루니까 사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법관계는 알맹이가 뭐예요? 재산관계가 가족관계라니까? 재산관계 알맹이 뭐예요? 머니관계, 머니. 가족관계는 섹스 다루는 거예요, 섹스. 배운 걸 안 해야 될거 뭐 사법이라면 사법이 뭐냐고 그랬더니 몰라. 곤란하셨습니까? 이거 공부하고서. 있어, 하여튼. 그런 말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오늘 나오죠. 논리와 직권에도 그거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 모호한 말 잘합니다, 그냥. 거식이 있잖아. 알아서 해, 뭐. 있잖아, 그거. 그런 말 잘 쓰죠. 호칭이 이제 역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죠. 전혀 분간할 수 없도록. 그죠? 은폐합니다.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 분화가 되기 시작하죠, 이제, 거꾸로. 그래서 원래 명확하던 용어까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확한 실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오빠라는 단어를 딱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분간 못 합니다, 이제. 저 친오빠를 말하는 건지, 불륜관계 오빠를 말하는 건지, 남편을 말하는 건지, 뭔지 알 수 없다니까, 지금. 계속 용어가 지금 혼탁하게 오염되고 있죠.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아까 나와준 거 조기찬 선생님의 논문이. 애매모호한 걸로 계속 이거 흘러간다고, 이게. 거기다가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가 뭡니까? 개그 프로 이런 겁니다.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이게 패러디, 풍자, 뭐, 은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알맹이 없어요. 그분들하고서 무슨 뭐 지식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그때 짧은 시간 그냥 깔깔대고 또 터지는 거야 또. 그것 때문에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 있죠.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거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그건 일정한 목적의식이 있죠. 그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 그런 놀이 문화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잘못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젊은이들이 뭐 공부하다가 또는 작업하다 실패하거나 또 술 먹다가 슬퍼서 어느 날 그냥 휙 그 텐트 하나 둘러매고 놀러 갈 수 있는 야영장 하나가 준비 안 돼 있어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그냥 호프집 비디오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호프집 비디오방에도 대부분 보니까 이상하게 지하에 있어, 이상하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난. 미리 연습하는 거지, 뭐.
우중충한 지하에 들어가서 한두 그냥 요만하지만 요만해. 거기서 무슨 비디오를 봐요, 거기서. 와통 터져가지고 사람이. 그건 사람이 좀 대범하게 사세요. 비디오 못 보면 못 봤지. 나는 뭐 70mm 스크린이 아니면 그 이하는 절대 못 보다. 시원시원하게 보든지 말든지 해야지. 요새 보면 뭐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받아가지고 무슨 불법전 CD 같은 거 있죠. 컴퓨터 화면 요만한 데서 거기서 영화 보는 젊은이들 있어요. 그런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조잡스러운 일밖에 없어. 남자가 좀 크게 살야 되지 않습니까? 여학생이 또 불만을 토로하나 그럼? 여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똑같이 달렸는데 뭐. 영화를 봐도 안 봐. 큰 데 가서 봐. 극장 가서 봐요. 극장 가서. 아르바이트 해서 돈 없으면. 주접스럽게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상하게 하지 말고. 컴퓨터에서 왜 영화를 봐 도대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컴퓨터 살 돈으로 영화 보면 아마 한 100장 사놓을 수 있을걸? 미리? 근데 무슨 말을 하다가 말해야지. 사법이다. 그걸 정확히 알아두고. 8페이지 두 번째 문제가 민법은 일반법이다. 여기서도 이제 로마자 1번에서는 일반법, 특별법을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첫 줄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정확하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세 가지. 뭐예요? 인소사. 그죠? 사람, 장소, 상. 이 세 가지에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특별한 한정이 있나냐, 없나냐. 그걸로 구분한다는 거죠. 특별한 한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특별법이에요. 없으면. 그 일반법입니다. 그렇게 써있잖아, 거기. 세 가지의 한정이 있냐, 없냐. 그걸로 가른다고. 세 가지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번호 안 매기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건 쉬워요. 정확히만 알면. 그런데 그 세 번째 줄이 있죠. 그러나부터 그러나 그 밑에 깨알 글씨까지 그건 시험에 나오죠. 그건 그런 거 애매한 거 구별은 상대적이다. 여러분 이거를 억지로 이상하게 외우지 말고 이 상대적이라는 게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킨다는 거죠. 지금 상대적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거? 이거 앞에서 속색이지 않았어 이거? 상대적 생각이 안 납니까? 응? 요즘 또 고시원 고시식당이 말이에요. 혹시 그 중국산 까마귀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빨리 잊어먹을 수가 있나? 3페이지 괄호 2번에서 찾아봐요. 상대적. 3페이지 괄호 2번. 교과서. 그 상대적 나오죠. 그 상대적 때문에 무슨 말썽 났죠, 아까 앞에서. 상대적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금방 재미있는 사건을 발견하잖아요. 공법, 사법, 일반법, 특별법이 전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에서 상대적은 뭐 때문에 말썽이 났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갖고. 뒤에 건 똑같은 얘기죠, 지금. 그 깨알 글씨 잘 읽어봐요.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이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머리가 편하지 않습니까? 공법, 사법 구별이 어렵다. 일반법, 특별법도 구별이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왜? 상대적이라서. 둘 다. 뭘 외운다는 거예요, 외우긴. 다 상대적이에요, 그냥 다. 상대적이란 말은 다 알죠? 그죠? 이런 말이죠. 장님이 아니라 애꾸눈이 눈 두 개인 다 뜨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 가면 이상한 사람이죠. 애꾸는 사회에 가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사람, 장소, 사항에 관해서 특별하냐, 그러니까 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거니까 이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이 때로는 특별법이었다가 같은 것이 어디 가면 또 일반법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알 글씨 그게 써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앞에 하고 똑같은 걸 알아야 되는데 상대적이라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럼 아까 내가 말했죠.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하냐, 이걸 왜 하냐? 바로 나오잖아, 거기. 네 번째 줄에 나오죠. 무슨 실익 때문에 합니다. 실익. 구별하는 실익. 상대적이라서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실익이 있다고 거기. 그 실익이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민법 여러분이 563조를 보면 법전에 563조를 봐요. 좀 봐. 어? 거기 매매가 나온다고. 매매. 예? 그죠? 매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하로 뭐 복잡하게 이거 뭐 연결돼 있어? 응?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매매가 민법에만 있냐? 상법 67조를 보자고. 상법 67조. 응? 거기도 67조부터 또 상사 매매가 쫙 나오죠. 상사 매매가. 어?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매매 행위가 하나 있으면 양쪽에 그 내용 조문이 있다고 지금. 상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고. 어떤 걸 적용하냐 이게. 어떤 걸 적용하냐. 어떤 걸 적용하냐. 이걸 해결하는 기준이 뭐예요? 둘 중에 어떤 게 특별법이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고. 교과서에.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했습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 거기 이렇게 교과서에 있죠. 어떤 사항에 관하여 특별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서 먼저 적용되고 그 특별법이 없을 때만 일반법이 적용됩니다. 일반법은 사실 뭐죠? 일반법은 그저 아쉬운 대로 이렇게 보충하는 거죠, 그냥. 별로 이렇게 신통한 법이 못 되죠. 그러니까 딴 거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꽁 대신 닭. 그 닭은 뭐예요? 꽁 없을 때만 팔리는 거야, 이거. 그런 말 하게 되면. 그죠? 좀 처량한 신세죠. 값이 싸고. 어? 민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 로마자 2번에 그렇게 써있죠. 어? 그 민법은 말이에요. 어? 특별법들이 있으면 적용도 못 해요. 눈치만 보고 있어. 그래서 빈자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끼어들어가요, 거기. 잽싸게. 그 뜻입니다. 아무 어려운 말도 아니고. 그런데, 그 대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법이죠. 어떤 다른 특별법을 공부할 때도 민법에 정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대본에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상법을 말해요. 민법을 모르는데 상법을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민법을 전제로 하는 거죠. 상법은. 그래서 그 로마자 3번에서는 상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상법에 대해서 다룬다고. 응? 근데 아까 시계가 없어가지고 잘못 쉬어가지고 뻗으라고 했더니 목이 아파서 못하겠네요.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